피드백을 받게 되죠.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게도 되고요. 그리고 빅파마들한테 또 관심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네트워킹까지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행사다라는 겁니다. M&A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이냐, 이 화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염증 질환,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쪽,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라든가 ADC 분야, AI 분야, 이런 분야가 화두가 되고 M&A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번 시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약 5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매년 가장 첫 번째 개최되는 컨퍼런스입니다. 따라서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6일 동안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많은 투자자 그리고 의학업계, 헬스케어 업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리고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그런 계약이라든가 또 기술에 대한 토론,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정책 급변 가능성,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즉 AI의 발전과 적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LP-1 계열 약물의 성장 가능성.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화두가 되었지만 향후에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역시 올해에도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M&A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한 해 어떤 모습이 될지 점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가 가집게 되면서 작년 실적은 어땠고 올해는 어떤 방향이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빅파마들의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해 나갈지, 그 부분도 바이오텍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과 계속해서 이 연구개발 분야를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게 바이오텍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작은 움직임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라는 물질, 즉 제노스코로부터 확보한 것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굴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을 받았죠. 따라서 많은 기술 이전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많은 그런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우리 물질이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더 진행해야겠구나라는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게도 되고요. 또 관심 있는 그런 기술자들 그리고 빅파마들한테 또 관심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네트워킹까지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행사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참가하게 되면은 빅파마들이 원하는 물질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물질을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부스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일수록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회사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또 브릿지바이오 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면 할수록 주목도 받으면서 피드백도 받고 또 사업 기회도 알릴 수가 있다라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의 경쟁력, 지금 5공장부터 8공장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과 초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C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또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바쁘죠.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CDMO 쪽으로의 진출, 그 다음에 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특히 ADC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그 로드맵이라든가 또 후보 물질들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면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박 내정자가 CDMO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산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탑9이 발표가 되는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 물질 BBT877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요. 또 많은 기회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신약 파이프라인인 네수파립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제약사들이라든가 또 투자자들과 미팅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DD02S의 임상 개시를 했고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서 경구용 플랫폼 기술인 오랄링크에 대한 첫 번째 임상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ST큐브라든가 엔젠바이오, AI 등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비상장 기업 중에서 DXNVX, 이 회사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GLP-1 계열, 특히 이제 경구용입니다. 1일 1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파이프라인은 전임상 결과가 올해 안에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장기 보관 가능한 메신저 RNA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파트너십, 그 다음에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부연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분위기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얼 케미스트리라는 AI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에서 토론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들이 오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FDA, 그 다음에 NIH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접근을 할지 상당히 우려도 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GLP-1 계열의 약물, 비만 치료제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비만 환자가 거의 5명 중에 1명이 되는데,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은 4%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크고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2025년도에 발표되는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임상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5년도에는 비만 치료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쪽. 그 다음에는 이 AI 쪽입니다. AI가 2024년도에는
초기 단계로 적용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더욱더 효용 가치가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M&A입니다. FTC가 분명히 수장도 바뀌면서 변화할 것이다 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M&A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도 지켜봐야 된다. 또 한 가지는 M&A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이냐, 이 화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염증 부분, 염증 질환,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쪽,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라든가 ADC 분야, AI 분야, 이런 분야가 아마 화두가 되고 M&A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여전히 화두가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도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불안에 의해서 환율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금리가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O가 과연 많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국지적인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M&A 규제라든가 또 FDA 가격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다음에 IRA 법안에 의한 약가 인하 대상에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IR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헬스케어 관련한 비용을 줄이고 싶다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IRA 이제 법안을 좀 손을 보고 싶다, 폐지를 하고 싶다, 이런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IRA 법안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예측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또 한 가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트럼프가 지명하는 그런 중요한 포스트의 그런 장들이 과거 관료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어디로 튀는지 1분기에는 신중함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2025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11월 그리고 12월,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국내 바이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연 바이오 헬스케어에 나쁜 쪽으로만 작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에 걸쳐서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조금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그러면은 급등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은 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낮아 있는 밴드의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화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리 어떤 주제가 토론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올해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잘 관찰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